강사 시장은 이런 이제 교육 시장은 프래그멘티드란 마켓이에요. 프래그멘티드 마켓이 뭐냐면 조각난 시장이란 거예요. 이 조각난 시장은 통합이 안 돼요. 그래서 대기업이 들어오기가 힘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대치동 니즈가 따로 있고요. 목동 니즈가 따로 있고요. 그래서 대치동 스타강사 따로 있고, 목동 스타강사 따로 있고, 심리치료, 뭐 아니면 뭐 가계부, 취업, 뭐 영어도 그렇지만 회화, 어린이부터 토익, 너무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변수로 쪼개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상품이 들어가서 완전히 독식을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대량 생산, 대량 판매가 안 되는 시장이거든요, 이 시장이. 그런 시장에서 개인 브랜드는 대기업 브랜드하고 맞먹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맨 처음에 강의를 시작할 때 뭐라고 하고 시작했느냐. 강의 시장에서는 유수연이란 브랜드를 키우면 삼성이 들어와도 날 이길 수 없다 라는 내 확신을 갖고 강의 시장에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인이 브랜드가 되는 트렌드는 이런 시장들이 세분화되고 좀 더 니즈들이, 소비자들 니즈들이 까다로워지면서 개인 브랜드의 힘은 더 커지고 있죠. 오히려 대기업들이 그걸 소화를 못하니까. 대기업들은 그래서 고가인 경우에는 자꾸 한정 판매나 이쪽으로 더 올라가려고 그러고, 아니면 아예 저가로 내려가려고 그러죠. 중간층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중간층은 그 타겟에 맞게 작은 기업들, 작은 1인 브랜드들, 오히려 온라인 쇼핑 이런 데서 잡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극과 극으로 가버리는 거고, 중간층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놔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강의 시장은 그 대표적인 시장 중에 하나예요. 대기업이 들어와서 독식을 할 수 없는. 근데 이제 영단기나 해커스나 이런 대기업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는 인터넷 강의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독식이 됐지만, 오히려 대치동이나 이런 시장은 오히려 더 디테일하게 나눠지고 있는, 더 세분화가 되고 더 고가가 되고, 그래서 시장마다 너무나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자, 그런 데서 개인이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연예인, 스포츠 스타, 정치인, 그리고 강사, 스타 강사들, 이제 개인 브랜드 자산이라고 하는데, 뭐, 그러니까 이제 몸값이라고 소위 불리는 거죠. 몸값이라고 소위 불리는 거는 개인의 매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매력이라는 게 참 오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강사는 실력이 없는데도 스타 강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강사는 실력이 있는데도 대중성을 못 갖기도 하고, 이게 이제 개인의 매력에서 오는 건데, 개인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거는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단계 문제인 것 같아요.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실력을 너무 쌓다 보면, 자,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강사는. 초짜인데 좌충우돌해. 심지어 강의를 틀려. 학생들하고 같은 수준이야. 근데 열심히 해. 그래 동기부여가 돼. 이런 강사들이 있고, 근데 두 번째 부류는 그런 강사들 한 10년을 강의를 하면 알게 모르게 실력이 늘어요. 그래서 이제 베테랑이 되면 문제는 자꾸 이론이 심오해져요.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자꾸 이렇게 애들 유튜버나 일부러 눈높이를 자꾸 낮추는 게, 이게 경력이 오래된 강사일수록 다시 대중적인 눈높이를 내려와야 되는데, 본인의 분야에 마치 박사가 된 것처럼 이렇게 돼버려요. 실력이 없지만 개인의 매력으로 성장하는 1단계가 있고, 그 사람들이 중간 단계쯤 되면 실력도 있고 대중성도 어느 정도 갖게 되는데, 그 단계를 휙 넘어가서 전문가 단계가 가버리면 오히려 대중성을 못 잡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요 3단계 중에 나는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 자꾸 전문성을 포기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영어 강의할 때도 일부러 쉽게 하려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사실 영어학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공식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자꾸 만들어내고, 그게 왜 그러냐면 눈높이를 낮춰야 되니까. 그래서 매력이 필요한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실력이 필요한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눈높이를 내려야 하는 때가 있고, 이제 이런 단계들이 있는데, 그게 자기가 상품이라는 전제하에 자기의 그 강사로서의 곡선을 잘 그려보셔야 돼요. 내가 어느 지점에 있느냐. 왜냐면 어느 지점에 있냐에 따라 자기가 어필하는 매력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자, 브랜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충성도. 자, 그러니까 내가 책을 냈어. 그러면 몇 명이나 이 책을 살 거야. 이런 충성도, 인지도, 그리고 이 사람들의 무기는 이 사람들이 그동안 활동하면서 대중적으로 노출이 이제 개인 차원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기 브랜드로 기업화 시킨다든지. 제가 경우가 그렇죠. 이제 유수연에서 유스타온이라는 기업이 나오면서 이렇게 기업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호감 했을 때 매니지먼트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나를 경영한다고 얘기했는데, 나 같은 경우는 오자마자 강의를 시작하면서 오전에는 토플 강의를 했어요. 시사에서. 저녁에는 잡헌팅 강의를 했고, 그리고 책을 쓰고 있었어요. 에세이, 첫 번째 에세이. 그러면서 오히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다가 뜬금없이 토익 시장으로 넘어갔죠. 그냥 토익 시장에서 거꾸로 내가 이제 사강사가 되면서 책이 나오면서 방송을 하면서, 그러면 이 타이밍이 맞게끔 준비를 다 해놨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게 터지면 연달아 터질 수 있게끔 내 주변에 연결점들을 많이 만들어 놨느냐. 왜냐면 터지는 순간이 몇 번 와요. 근데 그때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하나로 터지고 나면 생명력이 3개월도 못 가. 잠깐 이슈가 됐다 끝나요. 근데 그래서 얘가 스타 강사로 떴어. 그럼 그 다음에 책이 이슈를 같이 가준다든지, 방송의 이슈를 같이 가준다든지, 아니 요즘에는 유튜버가 같이 가준다든지, 뭐 이런 연결점들을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이야. 그냥 삽질인 것 같아. 내가 왜 이런 걸 자잘한 걸 하고 있지? 라고 하지만 걔네들이 그 삽질들이 다 어느 정도 높이가 딱 됐을 때 하나가 터지면서 연쇄 반응을 터뜨려요. 그러면 그게 한 3-4개 연쇄 반응이 터지면 이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이슈만 한 번 터지고 끝나면 그 사람은 스타 강사라는 자리로는 못 가요. 그냥 한때 이슈가 됐던 사람으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지먼트라는 게 중요한 게, 내가 여러 가지 삽질을 많이 해놔야 된다는 거. 어느 분야든 파고 있으면 연결 분야에서라도 터지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나는 우리 시절에는 책, 이게 순서가 있어요. 매뉴얼이에요, 완전히. 책, 그러니까 스타 강사 강의 먼저 뜨고, 그 다음에 책 연달아 뜨고, 방송 연달아 뜨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갖고 뭔가 사업을 하는, 이런 연결성을 쭉 가져가는. 근데 지금은 이제 방송보다는 유튜버가 더 파급력이 있어요. 사실은 방송보다는. 그래서 매니지먼트라는 개념을 가지세요. 내가 나를 경영한다. 근데 내가 나를 경영하는데 몇 가지 셀링 포인트를 가져가느냐. 셀링 포인트 강의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팔기가 힘들어요. 셀링 포인트를 계속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뒤로. 이게 삽질이 되더라도. 네. 근데 이제 그 삽질이 나중에 하나가 터지면 연속 터지는 그런 반응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정체성 확립. 그러니까 정체성 확립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없으면요, 그러니까 소수들에게 내가 어필을 할 수는 있지만 대중들에게 어필을 하기가 힘들어요.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정체성이 뭐였냐면, 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강남대를 나온, 원래는 공부를 못했던, 하지만 나중에 정말 죽도록 공부를 해서 간신히 석사를 하고 온, 죽을 때까지 노력해서. 그래서 지금 와서 나는 왜 그런데 그렇게까지 죽을 노력을 하면서 공부를 했느냐? 나는 반짝거리는 게 좋아요. 무대가 좋아요. 근데 안 예뻐요. 노래도 못해요. 내가 탤런트도 못해. 뭐 가수도 못해. 그러니까 난 그나마 반짝거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내가 못했던 거지만 공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그걸로 한 8년을 써봤죠.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유학하고 떠돌아다니고 뭐 직장생활하고, 그래서 한국에 딱 돌아옴. 자, 그런 캐릭터. 완전히 그러니까 공부를 위해서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공부가 수단이었고 나의 성공의 시작의 발판이었고,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지금 20대들, 너희도 너희들만의 무대를 가져야 돼. 그래서 나처럼 반짝거려야 돼. 나는 그거를 공부, 강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하는 거야. 너희도 너희만의 무대를 찾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책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게 이제 20대 나만의 무대를 세워라. 라는 책이었던 거고. 그래서 자기 정체성. 나는 무대를 스스로 만드는 사람. 나의 무대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 그리고 내
청중들은 같이 나를 보면서 그 무대를 즐기기도 하지만 또 자기만의 무대를 만들도록 계속 그 동기부여나 방법, 몸으로 실천해서 보여주는. 그걸 몸으로 실천해서 보여주는. 왜냐하면 나는 그 과거서부터 내 인생 스토리가 다 까여져 있기 때문에 아 진짜 몸으로 굴러서 자기 무대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거기서 이제 공감대를 갖고 오는 그런 것들을 자기가 스토리를 뽑아내줘야지 남이 자기를 보면서 안 뽑아내줘요. 그래서 자꾸 마인드맵을 해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정체성이 결정되면 나를 좋아하는, 나를 따르는, 나를 추종하는, 나를 소비하는, 나를 사는 그 타겟층이 정해지게 되는 거죠. 내가 정체성이 없어. 그럼 날 사고 싶은 사람들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파는 게 뭐야? 이게 없으면 굳이 그걸 사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자꾸 다른 사람들 인강 좀 많이 보라고 그러는 게 강의실에선 당연히 내가 가장형을 잘해요. 내가 가장 화려해. 그거는 진짜 우물 안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고학생들까지만이 자기 소비자인 거야. 더 이상 늘지 않아요. 이 범위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인강이나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저렇게 유치한 강의를 왜 보지 사람들이. 아니면 뻔한 설명 아니야? 똑같은 설명 아니야? 아니에요. 어딘가 달라.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근데 그걸 찾아내야 타겟층이 넓어지든 아니면 타겟층이 이동을 하든 나를 소비하는, 나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한테 뭘 사고 싶어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나한테 뭘 사고 싶은지 궁금해하지 않아요. 내가 그걸 늘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인드맵이나 이런 걸 많이 하라는 이유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걸 빨리빨리 찾아내세요. 그래서 하나씩 들여밀어 보세요. 나의 이런 점을 좋아하나? 나의 이런 점을 좋아하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서 완성도가 있어서 이게 나는 세상에 내놓은 거야. 이게 사람들 마음에 꼭 들라는 법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완성품을 내놓으려고 그러지 말고 자꾸 시도를 하시라고요. 나의 어떤 매력 이렇게 내봤을 때 가장 반응이 많이 오는. 근데 그러려면 자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 자기가 자기 색깔을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뭘 팔 건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샅샅이 뒤져서 뭘 팔 건지를 찾아야 된다고.